그 다음에 55쪽요. 그 오른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왼손 엄지손가락을 끝마디를 치료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어디 해당이 돼요? 오른손에서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면 반대편,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왼손에서는 어디 해당이 되겠죠? 둘째 손가락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둘째 손가락에서는 또 어떻게 돼? 이 둘째 손가락 끝마디에 나오는 요 자리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손에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어디게 돼요?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 뼈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상량이니까 요 상량의 X표로 할게요. 상량의 반대편, 즉 중지 쪽에 해당이 되는 요 자리에다가 침을 놓으면 된다 이거죠. 또 반대로 또 어디는 이게 왼손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또 어디서 나와요? 오른쪽 손목에서 나오죠. 이게 그래서 오른쪽 손목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예요? 가운데가 머리, 오른쪽 손목이 여기니까 오른쪽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 뼈 요 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자리 같이 데리고 나가죠. 자, 그래서 요 자리가 또 오른쪽 손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손목에 해당이 되는 게 잘 가요.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 침을 놔도 되고. 자, 또 침을 제가 또 갖고 올게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를 치료하려면은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뼈 중간 부위 이 자리 여기를 침을 놓거나 또는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손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손목에 해당이 되는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뼈 여기다가 침을 놓거나 그래서 해도 된다. 또 내지는 이 손목이나 손가락은 어디서 나오니까 한 몸에서의 제일 끝이니까 경추 7번, 8번 신경이겠죠. 또는 달리 얘기하면 경추 6, 7번 뼈에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손허리뼈 세 번째 손허리뼈에 해당이 되는 요 자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면은 침을 하나 놓고 그 위아래로 더 놓으면 돼요. 이렇게 침을 한 개만 놓으면 좀 불확실하다. 그럼 그 해당되는 그 위아래 쪽으로 한두 개를 더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손가락하고 셋째 손가락 사이에 해당이 되는 요 손허리뼈의 반대편은 뭐예요? 여기는 또 간에 해당이 되죠. 이 자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가 그 손허리뼈의 반대편은 여기서는 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간을 치료점으로 잡아도 그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를 치료할 수 있다. 또 내지는 이 자리들을 어떻게 돼요? 아까도 그랬지만은 그 손등 라인 따라서 둘째 손가락 이렇게 손등 라인에다가 침을 다 놔도 되고 끝마디, 중간마디, 뿌리마디 또는 이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끝마디, 중간마디, 뿌리마디 쪽에다가도 침을 놔도 된다. 잘 모르면은 만져서 제일 아픈 부위를 지압하거나 또는 그 근처에 점이나 흉터, 목에 물린 자국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치료점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지금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자꾸 원장님 여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임의용지 하시면 되는 거고 다 굳이 그 자리 조금 틀린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느냐?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5쪽에 고딕체로 잘 모르면은 뭐예요? 만져서 제일 아픈 부위다. 그래서 근데 저도 실제 임상에서 하면서 환자분들 일일이 만지진 않거든요. 워낙 많은 환자를 봐야 되니까 단시간 내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이나 또는 가족의 몸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관점이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져서 제일 아픈 부위를 지압을 하거나 침을 놓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왔어요. 그럼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라고 따진다면은 그냥 병명을 무시하고 그냥 뭐요? 예를 들면 오늘은 오른손에서만 치료점을 잡자. 어떤 발에서만 치료점을 잡자. 그리고 그 자리 중에서 어떻게 돼요? 만져서 제일 아픈 부위. 만져보는 거에 똑같은 힘으로 뭐 지압봉으로 해도 될 거고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도 될 거고 그래가지고 제일 아픈 부위를 찾아내면 그 자리가 예를 들면 명치에 해당이 된 위장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위장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위장이 그분의 통증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또 내지는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에 해당되는 자리가 어디에 해당이 될 것이냐, 어디에 대응 자리냐를 보고 예를 들면 가운데 중지 쪽에 문제가 있다. 그게 눈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라고 하면 아 눈이 안 좋겠구나. 또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가 휘어 있다. 아 머리나 목 쪽이 안 좋겠구나. 머리가 자주 아프겠구나. 이렇게 해당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또 내지는 얼굴이면 얼굴, 손이면 손, 특정 부위 중에서 한 군데만을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찾아서 이렇게 오작동의 흔적이나 또는 만져서 제일 아픈 부위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해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내지는 단순히 허리 아프다고 허리, 어깨 아프다고 어깨 아픈 게 아니라 위장이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위장이 안 좋아서도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위장이 안 좋아서도 변비가 있을 수 있고 설사가 있을 수 있고 위장이 안 좋아서 소변이 오줌 소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병명에 국한되어서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설명을 드릴게요. 55쪽.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는 어디예요? 오른손목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왼손에서 오른손목에 해당되는 게 어디예요? 왼손 둘째 손가락 끝마디. 지금 요 자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를 치료점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생략이 돼 있지만은 이 손목이나 손가락은 경추 6, 7번이니까 6, 7번 해당되는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손허리뼈 사이 경추 7번 자리 또는 6번 자리에 6번 뼈에 해당이 되는 자리에다 침을 놔도 된다. 저는 지금 이게 직자로 하면은 침이 휘기 때문에 꼬이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약간 횡자 사자로 했어요. 뭐 실제적으로는 또 하다면은 이렇게 직자로 위에서 아래로 찌르시면 되고 그 손등에서 손바닥 쪽으로 찔렀을 때 나오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이 자리가 그 왼손 둘째 손가락 뼈의 출발점이잖아요. 끝 부위가 어디다? 간에 해당이 된다. 즉, 오른팔은 어디가 지배한다? 간이 지배하고 왼쪽 팔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심장이 지배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그냥 공식처럼 왼쪽 팔다리는 심장, 오른쪽 팔다리는 간이 지배한다. 가장 치료점을 잡으라. 배후 조정자는 누구냐? 오른쪽 팔다리의 배후 조정자는 간이고 왼쪽 팔다리의 배후 주동자는 누구예요? 대무 주동자는 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아울러 이 아이는 오른쪽 발목, 왜 오른쪽 발목이라고 그랬을 때 오른쪽 턱 밑에 난 점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발목이고 또 발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허리라고 그랬으니까 또 예전 오른쪽 발목을 지배하는 게 예를 들면 요추 4번, 5번 꼬리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지배하는 거고 또는 척추로 따지면은 손목이나 발목이 뭐예요? 경추, 흉추, 요추 중에서 제일 하단부니까 또 허리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랫배 쪽 허리 앞쪽은 또 뭐가 있어요? 장이 있으니까 장도 약하고 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간이 약하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치료점으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 발목, 그 다음에 허리, 장이나 간을 치료 자리로 잡으면 되고 이곳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예를 들면은 손목, 발목, 장, 간을 치료점을 잡아도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손발이나 팔다리 중 한 곳에서 집중 치료해도 되고 번갈아 가며 치료해도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오른쪽 손목을 엄지손가락 끝마디를 치료하기 위해서 왼쪽에서는 어디를 침을 놨어요?
왼손 둘째 손가락에 침을 놨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놔야 되느냐? 아니죠. 똑같이 왼쪽 발에서도 해당이 되니까 왼쪽 둘째 발가락도 어떻게 돼요? 둘째 손가락하고 똑같으니까 고다랑 같이 대응해서 놔도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균형의 관점에다라고 한다면은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것보다 딴 데를 더 아프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가 아닌 딴 데, 예를 들면 반대, 그도 좌우의 균형을 해서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문제를 치료한다면 왼손이나 왼발에서 치료점을 잡되 하나만 치료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뭐 손목, 끝마디 또는 경추 6, 7번 또는 간 이렇게 다 침을 놔야 되느냐? 불안하시면 다 놓고, 또 내지는 그게 믿음이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침을 파동을 여러 군데 주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만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파동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러 개 파동을 이렇게 꼭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한 번으로 딱 파동을 주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침을 많이 꽂는 것보다는 한두 개로 꽂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문제는 시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침을 맞는 환자 입장에서는 내 아픔이 너무 큰데 단순하게 침 한두 개 꽂아가지고 내 아픈 게 낫겠느냐라는 그런 인식, 오작동도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푸짐하게 침을 놔드리는 거고, 또 저도 시골이다 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고, 또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의 침 한두 개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또 뭐 남창기 원장이 용한지 안 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뭐 침 한두 개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뭐 초진 환자가 아닌 이상, 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짧게는 몇 개월 또는 길게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니까 서로의 믿음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한 곳에서만 한두 개로만 침을 놓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뭐 남창규식으로 이렇게 침을 놓아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남창규 수준이 되려면은 여러분들도 자꾸 침 하나를 꽂고 확인을 해야죠. 침 하나 꽂아보고 어떠세요? 또 확인해보고 또 뭐 진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서로 또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번에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56조. 그래서 저는 이게 인체파동원리 치료는 뭐예요? 즉각적이다. 그러니까 뭐 침을 꽂고 나서 뜸을 들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침을 꽂자마자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시술자가 글쎄 이 병 자체가 경과가 쉽지 않은데 설마 침 하나 꽂았다고 금방 좋아질까? 라는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믿고 또 이 인체 파동원리 파동 침해 효과가 실제 효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습관들을 항상 가지시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빨리 효과가 난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처음 인체 파동원리를 접했을 때는 이게 어때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환자에 하여금 뭐라고요? 그래,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환자분들한테 전혀 이런 말을 안 불었어요.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침만 꽂은 거죠. 그리고 나서 환자가 뭐 좋아졌다고 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환자한테 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지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자꾸 물어보셔야 된다. 엄마 아까만 해도 딱딱 소리가 났는데 이젠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침 놓기 전만 해도 왼손 엄지손가락이 오른손보다 더 심했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 왼손 엄지손가락만 치료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왼손을 치료해도 어떻게 돼요? 또 오른손도 좋아지죠. 왜? 파동이라는 게 에너지 틀을 바꾸는 개념도 되고,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가 좋아지면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확산이나 분산의 관점에서 도미노 현상으로 또 좋아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침 한번 맞고도 좋아지는 걸 보니까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점도 없어지나요? 이렇게 묻죠. 대부분의 처음 인체 파동 원리를 접하는 분들은 대개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점도 없어져요? 그러면 제가 답답하지요. 그럼 침 한 번 맞고 약 한 제 먹으면 점이 금방 없어집니까? 그야 그렇지 않겠지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언제 생겼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탄발지가 한 달 전이면은 한 달 전에 점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또 내지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몽고반점 같은 이 점이 뭐요? 그 아픔을 예고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 단순히 사고 발생 시점부터 병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없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환자다.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엄마의 다시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부터 쫓겨났을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인간의 몸은 원상의 모습이 파괴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점이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생겼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10분의 1 기간이라도 치료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이 1년 전에 생겼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치료해 보고 나서 점이 없어지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점이 10년이나 됐는데 단순하게 뭐 한 달 침 맞고 점이 왜 안 없어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글로도 썼지만 제 경험으론 오래된 검은 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다만 쥐젖이라든지 옅은 점, 기미,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치료받으면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뭐 티눈이나 굳은 살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손가락이 제대로 이렇게 굽혔다 폈다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또 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게 다시 또 온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4, 5작동이니까. 그래서 이 점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해야지 허리와 장, 간이 완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탄발지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단순하게 항체가 형성되어 있다 또는 음성이다라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감기 한번 걸렸다고 해서 걸렸다 나왔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좀 환자들한테 또는 뭔가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뭐 음성입니다, 양성입니다, 완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완치도 없다. 이거 하나 엄지손가락 탄발찌를 치료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딴 게 아프다. 그게 예를 들면 간이 안 좋다면은 간의 문제, 위장장애라든지 잘 놀랜다든지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소화장애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가 좀 빈혈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이런 증상 불면이라든지 불안 증상들도 치료해야지만이 이 탄발찌 방아쇠 손가락을 완전히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허리 아파서 왔으면 허리가 안 아프면은 단순히 나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허리만 아프다면은 허리만 치료하면 되겠지만은 이 아픔의 원인이 뭐예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윤정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엄지손가락 탄발찌 끝마디에 탄발찌로 왔지만은 이 원인의 출발은 어디예요? 간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허리라든지 발목, 장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을 다 치료해야지 좋아져야지만이 그때서야 낫는다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침을 이렇게 놓다가 직접 침을 놓다 보니까 이 심줄이라든지 혈관을 건드려서 약간 뻐근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 경추 6, 7번에 오른손 침을 놓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뻐근한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치술자한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저는 여기에다 침을 놔서 여기가 지금 뻐근하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 해당되는 대형 자리가 어디예요? 이게 오른손 등이니까 가운데가 머리 오른손 등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은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침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뻐근해가지고 아까 계속 오른손 등을 자꾸 움직였는데 지금 요 자리가 어떻게 돼요? 확 풀려버렸어요. 화학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인지 모른다. 인체 파동 원리가.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박정부 선생님이
파동의 어떤 그런 업적, 공적은 인정해 줘야 된다. 단순한 대응 자리, 그냥 침을 놔 보니까 아, 여기가 좋더라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수지침이라든지 이침은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 파동 원리가 대단하다는 것은 그냥 박종부 어느 특정인이 그냥 지 마음대로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균형의 관점에서 파동이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대칭으로 쳐나간다. 는 관점에서 자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그래서 이런 파동 원리가 의학을 배우든 안 배우든 의사든 의료인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적으로 바로 써서 배워서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치료법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좋은 거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나눠서 함께 할 때 그 힘은 더 커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박종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는 의사나 한의원이 반은 문 닫게 할게 라는 말의 의미가 진짜 의사들을 망하게 만들자, 한의사가 뭐 망하게 만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병원, 제대로 된 의사, 제대로 된 한의사를 만들자. 또 내지는 굳이 휘둘리지 말자. 아픔을 가지고 또 아픔을 가지고 돈벌이에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아나지 말자. 주체적 삶을 살자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고 명료한 진단법, 치료 원리가 있는데 너무 많이 돌아서 고생하면서 왔다. 그러니까 제 후학들은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이 치료 원리가 널리 알려져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거 일반인이 뭐 발견했다. 또 내지는 뭐 남창규 원장이 뭐 책도 내고 했다지만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이게 치료 원리가 대단하다면은 모든 한의사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필란하고 비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세상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대단하다면은 그 가치가 빨리 널리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조건 빨리 널리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하듯이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개념으로 하루하루 그냥 제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치료 원리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